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일려TV의 박일려예요. 여러분 복수국적, 이중국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캐나다에 살면서 저도 그런 얘기는 그전부터 들었는데 그걸 관심을 안 뒀어요. 제가 복수국적, 이중국적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고 보니까 조금 먹었죠? 먹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복수국적, 이중국적 말을 하지만은 인터넷에 이것만 치면 그냥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수국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중국적은 젊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복수국적은 이제 완전히 캐나다와 한국, 또 미국과 한국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허용하는 거래요. 복수국적이. 그 대신 나이가 이제 65세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도 65세 이상 됐을 때도 생각은 했었어요. 했는데 뭘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별로 깊게 생각 안 했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고 한 이제 전 벌써 70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먹고 보니까 이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아직 이제 기력이 있을 때, 복수국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복수국적이라는 것이 65세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그 정부에서 그렇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신청자에 한해서. 근데 10년 됐다 하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하는 지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10년 전에는 그거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나라에서 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5세보다 더 젊으면은 그러면은 저기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다 막 이제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서 막 할까? 그래서 65세로 한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을 그렇게 못 가봤잖아요. 통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제가 이제 왜 복수국적을 생각하냐면요. 한국 가서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물론 머무를 거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갔다가 금방 오고 그게 아니라 한 다소에서 서너 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한국 갔다 그럼 저는 이제 뭐를 조그만 걸 하나 사고 싶거든요. 그렇게 전철역 가까운 데다가 뭐를 조그만 걸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동생이 5이나 있거든요. 한국에. 그럼 한국에 5이나 있으면은 걔들도 또 보고 싶은 사람 보고 그럼 좋지 않겠어요? 조카들도 못 본 지 오래됐죠. 정말 오래됐고 다 시집장가 가는 것도 조카들 못 봤죠. 제가 이민 온 지가 한 거진 30년이 되는데 한국을 못 나갔어요. 못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남편이 계시면은 가게를 맡기고서도 나갈 수 있는데 남편이 안 계시니까 가게를 못 맡기죠. 그러니까 못 나가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캐나다에 붙박이로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으면서 이제 열심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리타이어도 하고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코비드가 와가지고서 한국을 재련이 못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도 이제 저는 미국은 이제 자주 가죠. 미국은 이제 우리 딸이 그리고 이제 멀지 않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 해도 딸하고 사이가 정말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착하면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이제 착하니까 가서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그러니까 가서 보고 또 그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코비드 시기래도 왔다 갔다 자주 했죠. 작년에도 가서 제법 있었죠, 아주 그냥 오랫동안. 근데 이제 한국은 못 가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 애들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엄마 혼자 거기 어떻게 간다 그래. 한국 못 가요, 엄마 혼자. 막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왜 못 가? 그랬더니 아유 엄마는 혼자서는 못 가요. 우리랑 같이 가야지 뭐 자기랑 뭐 이러면서 나를 갖다가 아주 어리버리한 할머니로 알거든요. 어리버리하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국을 뭐 자주 간 것도 아니고 뭐 20년 막 30년 만에 가는 거니까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는요 결심을 했어요. 이중국적 해야 되겠다. 이중국적해서 뭐 수석해서 저희는 또 이제 그 영주권 받고 또 그 다음에 시민권을 받았잖아요. 캐나다에서 시민권 받았을 때 저는 그냥 뭐 국적 상실 신고라는 것을 뭐 해야지 되는 줄 알고 꼭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때문에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군대하고 카트라인에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꼭 아들이 꼭 했어야 돼요. 국적 상실 신고를요. 그래서 저도 막 다 했죠. 그냥 딸도 하고 그냥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국적 상실 신고를 했으면 또 한국 가서 일 보기가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안 했으면 또 여기서 또 하고 뭐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니까 가서 저는 이제 그거 이중국적을 복수국적 그걸 할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서 복수국적을 하면은 그 이제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뭐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부동산도 물론 제가 뭐 큰 거 뭐 사고 그럴 건 없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거주할 곳 그런 거를 이제 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서브웨이가 전철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 교통이 이 캐나다하고 또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안 가본 지가 거의 30년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을 가면은 아마 진짜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복수국적을 꼭 할 결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정말 살아볼만 하구나. 이게 다 하는 날까지 그날까지 그냥 뭐 복수국적해서 한국에도 가서 또 좀 지내다가 또 뭐 애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보고 싶어? 그럼 또 이제 캐나다로 오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갈 수 있고 그럼 이제 또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복수국적 생각을 하는 거는 한국의 그 공기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태어난 곳 젊은 사람은 안 그런데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왜 고향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는 고향에 가서 모든 거 좀 이렇게 동생들도 만나고 첫째는 그거예요. 동생들을 만나고 뭐 그냥 이렇게 내가 갔던 거리 뭐 이런데 그런 데도 갈 수 있고 제가 다녔던 뭐 학교라든가 뭐 저희 동창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요 너무 막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좀 느긋하게 지내고 또 오면 되지 않을까? 한국에 맛있는 게 또 많이 있다며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맛있는 거를 건강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열심히 잘 먹고 올 거예요. 열심히 잘 먹고 근데 그 복수국적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걸린대네요. 인터넷에 나오기는 7, 8개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죠? 한 3, 4개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확히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게 되면은 또 영상을 계속 올릴 거예요. 복수국적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국적 해가지고 우리나라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니까 가서 좀 보고 발전상도 보고 옛날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저희가 이민 올 때만 해도 여기 캐나다 오면은 막 캐나다 잘 사는 나라고 캐나다가 선진국이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이 그냥 너무 잘 살고 없는 거 없이 다 있고 뭐 백화점 시설도 막 대단하고 뭐 한국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조국의 발전한 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렇게 포용하는 거예요. 저희들을 다 이민자들을 포용을 해가지고 그 이제 와서 이제 다 이렇게 봐라 늘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향수를 도와주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니까 복수국적이라는 것이 10년 전에 생겼으니까 정말 가가지고 마음껏 행복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돈이 있어야지, 뭐 물질이 있어야지, 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은 정말 저도 돈이 없어요. 없는데 일단 가서요. 대한민국 그 복수국적 하면은요. 서브웨이도 돈도 안 내고 타고 다녀요. 그리고 뭐 노인들을 위한 그 구마다 동마다 그러한 시설이 많이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조금밖에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돼요. 뭐 거주할 데가 있으면은 저도 이제 가면은 뭐 일단은 동생네 집에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생네 집은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조그만 거라도 하나 이제 하다못해 월세방이라도 이게 다 여러분이 그게 다 재미잖아요. 월세를 얻든 전세를 얻든 내가 조그만 아파트를 사든 그런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유튜브를 하겠다는 마음. 그런 게 중요한 거고 한국에 가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돈 없으면 갔다가 잠깐 구경하다가 오면 돼요. 도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물질에 대해서는 절대 이러고 저러고 크게 생각할 게 없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헤쳐나가면서 사는 거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국적 제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가끔 올릴게요. 가끔 올리고 또 한국 가서도 만약 한국 간다 내가 그럼 올릴게요. 근데 한국은 지금 코비드 때문에 재련이 못 갈 것 같아요. 쉽게. 왜냐하면 코비드가 뭐 지금 이제 봄이 되면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을 거래요. 10,000명, 5천, 15,000명? 막 그렇게 나와요. 다음 뉴스에. 그러니까 그렇게 날리고 하니까 또 이제 진정이 돼야죠. 진정된 다음에 가야 되니까 전 이 영사관에 전화만 해봤고 이제 이걸 좀 이따가 천천히 해야 되겠다. 하지만 올해 안에는 해야 되겠죠. 올해 안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아니면은 이제 또 코비드도 잠잠해질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독감, 감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도전하면서 이렇게 다 헤쳐나가고 모든 건 마음 먹기 달렸으니까 마음을 그렇게 잡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요. 그러면은 앞날이 해피해요. 아셨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세요.